지난주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. 73세인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. 평생 모았는데 막상 쓸 용기가 안 나. 그런데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가고 싶은 곳도 이젠 갈 수가 없어.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. 우리 세대가 평생 해온 게 뭡니까? 아끼고 참고 모으고.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쓸 때가 되니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오늘은 제 또래,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. 그때 이것만은 아끼지 말걸이라고 후회하는 것들 말입니다. 먼저 건강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.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. 감기 걸려도 이틀만 푹 쉬면 괜찮았고 허리가 좀 뻐근해도 파스 한 장 붙이면 나았으니까요. 그런데 60 넘어가니 달라지더군요. 같은 증상인데 회복이 더디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. 제 친구 하나는 3년 전에 무릎이 좀 아팠답니다. 그때 병원 가라는 주변 말을 안 들었어요. 괜찮아질 거라고,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습니다. 그때 병원비가 아까워서 안 갔는데 결국 수술비로 몇백만 원을 쓴 거예요. 병원비는 아끼는 게 아닙니다. 검진 한 번 받는데 드는 돈, 약값 몇만 원, 영양제 사는 돈. 이게 다 지금 쓰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돈 안 쓰려고 미리 내는 보험료 같은 겁니다.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. 요즘은 어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병원 가십시오.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 나중에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.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후회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. 우리 세대는 평생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. 냉장고에 있는 반찬, 어제 먹던 밥 데워 먹고 계란 한두 개면 끼니를 때웁니다. 젊을 땐 그래도 괜찮았어요. 그런데 나이 들면 음식이 곧 건강입니다.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정말 대충 하셨습니다. 빵 한 조각,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점심은 라면, 저녁은 죽 한 그릇. 그렇게 1년을 보내니까 병원에서 영양실조 진단을 받으셨어요. 단백질도 부족하고 철분도 부족하고 비타민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 보약을 지어 먹는데 몇십만 원을 쓰셨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바깥 아끼려고 대충 먹다가 몸이 망가지고 그 몸 고치려고 더 큰 돈을 쓰는 겁니다.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십시오. 된장국 한 그릇, 생선 한 토막, 나물 몇 가지. 거창한 게 아닙니다.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럽게 차려 드시는 겁니다. 그게 내 몸을 살리는 일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혼자 먹지 마십시오.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십시오. 음식 맛이 2배가 됩니다.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도 나오고 그러면 밥맛이 살아납니다. 사람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. 은퇴하고 나면 주변이 텅 빕니다. 회사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되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 연락이 뜸해집니다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. 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? 관계는 가만히 놔두면 멀어집니다.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야 유지됩니다. 친구한테 밥 한 번 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생일에 작은 선물 하나 챙기는 것. 이게 다 관계를 이어가는 끈입니다. 그 돈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.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거든요. 제 지인 중에 70대 중반 되신 분이 계십니다. 그분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친구들한테 너무 짜게 굴었다는 겁니다. 밥값 낼 때마다 아까워하고
선물 살 때마다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더래요. 지금은 정말 외롭다고 합니다. 돈은 통장에 있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됩니다.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, 내 걱정을 알아줄 사람,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. 그러니 관계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. 그런데 사람을 만나려면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합니다. 맨날 집에만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여행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은퇴하면 세계 여행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으십니다. 저도 그랬어요.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? 생각만큼 몸이 안 따라줍니다.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낯선 곳에서 길 찾는 것도 부담스럽고 시차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면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. 내년에, 내후년에. 그러다 결국 못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. 지금 가십시오. 꼭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. 기차 타고 2~3시간 거리면 충분합니다. 바닷가든 산이든 온천이든 시골 마을이든 그런 곳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. 여행이 주는 건 단순히 구경하는 즐거움만이 아닙니다. 길에서 만난 사람들, 먹어본 음식, 찍은 사진 한 장, 그런 게 다 추억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. 친구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난달에 강릉 갔다 왔는데 말이야.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삶이 훨씬 풍성해집니다.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매달 한 번씩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닙니다. 그렇게 5년을 하니까 가본 곳이 60군데가 넘는데요. 사진첩도 가득하고 일기장도 가득하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.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꾸준히 움직인 겁니다.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.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. 자식 키우느라, 가족 먹여 살리느라, 부모님 봉양하느라.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뭘 하고 싶은지 모른 채로 나이를 먹었습니다. 이제는 좀 달라야 합니다.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합니다. 뭘 하든 좋습니다.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으면 그림을 그리고, 글을 쓰고 싶었으면 글을 쓰고, 악기를 배우고 싶었으면 배우십시오.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시작하는 순간이 제일 빠른 겁니다. 제 친구 하나는 65세에 사진을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카메라 버튼도 헷갈렸대요. 그런데 지금은 동네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전시회도 하고 SNS에 사진도 올립니다. 그분 말로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대요.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다는 겁니다. 취미 하나 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. 동네 문화센터 가면 한 달에 몇만 원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. 그 돈 아껴서 뭐 합니까?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겁니까?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. 우리는 평생 아끼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. 쓰면 안 된다고, 참아야 한다고, 나중을 위해 모아야 한다고. 그렇게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. 쓸 때 써야 합니다. 건강을 위해서, 사람을 위해서, 경험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. 통장에 있는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. 그 돈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건 그걸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. 좋은 밥 먹고, 친구 만나고, 여행 다니고, 취미 생활하고. 이게 다 낭비가 아닙니다. 이게 진짜 내 인생에 투자하는 겁니다.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입니다. 내일이면 오늘보다 하루 더 늙습니다.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.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.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지금 가십시오.
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금 전화하십시오. 후회 없는 노후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게 쓴 사람에게 옵니다.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만족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